안녕하십니까. 저는 VNG의 박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시설물 설계와 안전진단을 위한 멀티피직스 해석기술 현황 및 그 확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첫 번째로는 다소 시스템과 시뮬리아, 그리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VNG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멀티피직스 해석이란 무엇인지, 이런 해석을 하기 위한 해석 툴들이 갖춰야 될 필수사항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해석 사례들과 맺은말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소 시스템과 시뮬리아 그리고 VNG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소 시스템은 이 PLM 분야에서의 넘버원 컴퍼니입니다. 월드와이드로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다소 시스템의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여러 자동차, 건축, 토목, 그 다음에 의료, 굉장히 다양한 부분의 인더스트리에서 다소 시스템들의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뮬리아는 다소 시스템 여러 브랜드 중에 하나로서 시뮬레이션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바쿠스와 아이사이트, 토스카, FSF, 엑스플로우 등등이 오늘 발표드리는 멀티픽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VNG는 다소 시스템의 여러 파트너 중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는 전문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20명 넘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다소 시스템 시뮬리아에서 제공하고 있는 툴들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컨설팅 및 교육과 멘토링, 그 다음에 많은 수의 책자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주제인 멀티피직스 해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피직스는 여러 가지 필드가 복합된 해석을 분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 유체, 서멀, 어쿠스틱, 일렉트로마그네틱 등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포트에 물을 끓여서 커피를 한 잔 드셨으면 그 포트는 물을 담을 수 있도록 스트럭처적으로 안정져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꼽아서 열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일렉트로마그네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포트 안에서 물이 끓는 보일링 이펙트들 같은 것들은 유동을 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가 올라가면 스위치 오프가 돼야 되는 컨트롤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현상은 간단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굉장히 다양한 필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인도나 동남아나 여행을 가시면 주의 깊게 보시면 전선줄이 저렇게 많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저렇게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단순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실생활은 이렇게 되겠지만, 이걸 해석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해석해야 될 대상이 선형이냐 비선형이냐, 타임 도메인에서 풀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풀어야 될 것이냐, 어떤 커플링을 갖고 있느냐, 스트롱 커플링이냐 위 커플링이냐, 댐핑은 어떻게 되고 머티리얼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CPU로 풀어야 될 건지 요즘 한참 뜨고 있는 GPU로 풀어야 될 건지, 굉장히 다양한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겁니다. 다소 시스템이 멀티피직스하고 사이언스를 바라보는 뷰는 이 장표와 같습니다. 스트럭처, 서머, 플루이드, 일렉트로마그네틱 컨트롤 등 다양한 필드가 있겠고, 그 다음에 리퀘어먼트부터 시작해서 어떤 펑션을 가져야 되고 어떤 로직으로 정의되며 피지컬로 어떤 그런 존재를 보여줘야지 되는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대부분 일상에서 만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이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서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항들이 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멀티피직스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사람의 심장입니다. 웬 뜬금없이 심장이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심장은 휴먼 바디에 대해서 머티리얼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또한 그 심장이 인체의 약 전류에 의해서 기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피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에 의해서 심장박동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장박동이 굉장히 빨라지는 경우에 저 심장이 과연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시뮬레이션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수구에 바람이 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물론 타코마 다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 웨이크에서 페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공진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현수구에 바람이 불 때의 거동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물방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버블이 물속에서 생겼을 때 가스와 플루이드가 어떻게 인터액션을 하면서 반응을 하는지를 하는 시뮬레이션을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폭발물이 밑에서 폭발을 했었을 때 이 구조가 어떻게 그 거동을 하는지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도 필요할 거고, 또 요즘 많이 하는 풍력발전소, 해상으로 가는 풍력발전에 있었을 때 바다와 풍력발전 포스트와 풍력발전 블레이드가 어떻게 영향을 해서 바람과 해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시뮬레이션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멀티피직스 시뮬레이션 도메인에 있는 예들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인 것 중에 하나는 사회 기반 시설을 위한 해석 툴이 갖춰야 될 필수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하면 빌딩, 인프라스트럭처, 인더스트리얼 스트럭처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분야에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각자의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해석 툴이 갖춰야 할 사항은 뭐냐? 전후 처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한적으로는 2D가 쓰이지만 대부분은 3D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3D이기 때문에 3D로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또한 다양한 머티리얼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메탈은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콘크리트에 관해서도 복잡한 현상을 표현을 해줘야지 되는데, 그 중에서 콘크리트 플라스티시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콘크리트는 텐션은 굉장히 약하고 컴프레션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레귤러한 콘크리트 플라스티시티 모델을 적용할 수 있어야지 되겠고요. 또한 콘크리트는 컴프레션에 또 약할 컴프레션에 의한 데미지, 텐션에 의한 데미지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데미지 모델을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시공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서 여러 공정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멀티 스텝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멀티 피직스 어널리시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솔버가 지원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내용들이 많은 툴들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세상은 비선형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으로 하는 것들은 어떤 가정을 통해서 선형을 문제를 푸는 거지, 실제적인 비선형 현상들을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런 컨스티브 로우라든지 데미지 모델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비선형 현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선형에서도 접촉 문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다뤄야 될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루는 구조나 스트럭처나들이 굉장히 큰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원하는 시간 내에 얻어내야 된다고 그러면은 고성능 컴퓨팅, HPC 지원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시퀀셜 어널리시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거는 빔인데 4포인트 밴딩 어널리시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밑면에는 스트랜드가 들어가서 컴프레션 텐션 정역을 콘크리트와 함께 보강을 해주고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스트랜드의 초기 하중을 가하는 겁니다. 즉 이 단계에서는 콘크리트와 스트랜드가 하나의 일체화돼서 그 힘을 이니셜 스트레스를 받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스텝 2에서는 밴딩, 여기 위에 보시는 P로서 밴딩 하중이 가해집니다. 보여드리는 모델은 4분의 1 모델로서 그 서포트와 그 하중에 가해지는 센터 라인을까지 포함한 한쪽 부분만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크랙이 오른쪽에 그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 거동은 그 비선형성을 이루고 있는데,
초기의 거동은 리니어한 거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거동에 있어서 크랙이 발생을 하고 그 크랙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보강 작업을 하고 그 보강에 의해서 추가 하중을 넣고 추가 하중에 의해서 저 비선형성을 실제 나타내는 커브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시퀀셜 어널리시스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콘크리트가 말씀드렸다시피 텐션과 컴프레션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상이한 거동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는 항상 스틸과 같이 써서 그 텐션, 컴프레션과 텐션 부분을 조화를 이루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머티리얼들을 이제 컴포짓 머티리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컴포짓 머티리얼의 그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물에 약 4시간에 걸친 파이어 로딩을 가했을 때 그 하중 처짐이 어떻게 되느냐, 구조의 처짐이 어떻게 되느냐를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비교해 본 것이 이 장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안전과 관련된 해석 사례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물론 발표 내용에서는 그것들이 좀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빌딩입니다. 왼쪽 위에 보시는 그 빌딩 같은 경우는 상하이에 있는 건물로 병따개 건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아마 상하이에 가신 분들은 아마 다 보신 그런 빌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는 그 브릿지에 혹은 인프라스트럭처에 시스믹 어널리시스나 어떤 구조 해석이나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운동 경기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아키텍처럴 스트럭처에 대한 어널리시스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하나 많은 내용, 그 사회 구조 안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운데이션, 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아바쿠스나 시뮬리아 제품을 통해서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이 그림은 베이징에 있는 CCTV 본사입니다. 그래서 이 CCTV 본사의 이제 구조 해석을 시스믹 모션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유 진동수 해석이 돼야 되겠죠. Natural Frequency Analysis가 돼야 되는데, 이 모델이 단지 콘크리트와 철근이 들어가 있는 어떤 모델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니셜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구조물에 대한, 특히 자중을 받고 있는 구조물에 대한 프리퀀시 어널리시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구조에 지진파가 가해졌을 때 트랜지언트 다이나믹 어널리시스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임플리시트 다이나믹스로 어널리시스가 가능하고 익스플리시트 어널리시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일들이 빌딩과 관련된 고유 진동수, 구조 해석, 진동 해석에 아바쿠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역시 중국에서 왔는데요. 다련에 있는 어떤 한 큰 높은 빌딩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은 빌딩인데 네 개의 윙으로 되어 있고 안에 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61층과 62층 사이에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 플라스틱 디포메이션 오른쪽에 있는 건데 before and after 커렉션이 그 설계 변경을 한 후에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61과 62층 사이에서의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 사라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플라스틱 데미지 모델,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데미지 모델, 콘크리트의 플라스티시티를 고려하지 않고는, 물론 메탈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석을 할 수 없는 그런 에어리아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이그젬플도 상하이에서 온 건데요. 2010년 상하이 엑스포의 선밸리라고 하는 그 조형물입니다. 상징적인 조형물인데, 이런 조형물을 설치할 때 있어서 갑자기 이런 조형물이 지진이나 어떤 과도한 하중에 의해서 쓰러진다는 가정을 했었을 때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디서 플라스틱 레인지가 발생을 하고 어떤 플라스티시티에 의해서 버클링이 어떻게 발생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주로 메탈 플라스티시티가 주로 주요한 테크놀로지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태풍이 많이 불었죠.
그랬을 때 부산의 마린시티나 이런 게 가보면 굉장히 높은 빌딩들이 많은데 그 빌딩들이 고층 빌딩들이 간격이 좁게 서 있다 보니 그 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터뷸런스가 생기고 볼텍스가 생겨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뭐 유리창이 깨진다든지 타일이 떠들어진다든지 이런 그 높은 빌딩을 세울 때 주변 환경에 대한 빌딩풍의 영향을 살펴봐야지 됩니다. 왼쪽 그림은 아마 많이들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그 페트로너스 타워 쌍둥이 빌딩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 터뷸런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하는 거동을 보여주고 있고요. 좀 더 스케일을 넓혀서 한 에어리아를 보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드리드의 어떤 에어리아를 표현하고 있는데 넓은 그 에어리아에 바람이 불 때 그 빌딩 군에 의한 바람길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CFD 툴로서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 해석을 한 것들은 이제 엑스플로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인데 레티스 볼츠만 메서드를 씁니다. 이 메서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로 알고 있는 CFD에서 사용하는 메쉬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모델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에 많은 해석 작업 입력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거기서 소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위에, 다리 위에 차를 몰고 간다든지 할 때 도로의 상판이라든지 그 교량의 상판이라든지 스트럭처가 어떻게 하중을 견디고 있을까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뭐 얘기하기로는 무빙 바운더리, 무빙 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무빙 로드에 의한 스트럭처에 대한 거동이 어떻게 되는지 이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컨택과 임팩트가 문제가 되겠고 이 문제 역시 트랜지언트 다이나믹 어널리시스가 중요한 키 팩터가 테크놀로지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또 역시 다리인데요. 다리가 일반적으로 차량의 하중만 받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에 의한 하중도 견뎌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테니까요. 그래서 지진이 왔었을 때 저 다리가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시스믹 모션에 대한 교량의 거동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교량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그 관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량이 무너졌으니까요. 멀게는 저희에도 성수대교가 있었었고 최근에는 이탈리아에서도 있었었고 교량이 오래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컬랩스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보여드리는 교량은 미네아폴리스 인터스테이트에 있는 교량인데 도시의 발달과 더불어서 확장 공사도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불행하게도 이 교량이 컬랩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 표현해서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으니까 일단은 글로벌 모델로서 어떤 거동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그림처럼 글로벌 모델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디테일한 로컬 모델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위쪽 오른쪽 제일 끝에 보시는 것처럼 그 하중에 의해서 어떻게 스트럭처가 조인트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 맨 옆에 있는 것을 보면은 67년도에 이 다리가 처음 생겼을 때 그 하중을 그 데드로드를 받았을 때의 스트레스 분포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설계 하중으로 해석을 한 결과 데드로드가 있다 하더라도 하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하중이었었는데 1977년과 98년에 설계 변경과 확장 공사를 이뤄놨을 때 같은 하중을 가했을 때 보면은 그 포인트에서 저렇게 플라스틱 레인지가 많이 발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아래쪽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이 무너질 당시에
무너질 당시에 스트레스를 보면은 벌건색 부분이 다 플라스틱 영역으로 지나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힌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 다리는 더 이상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콜랩스가 일어난 걸로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해양 구조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바다에서 부유물에 있어서 오일 정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석유 시추를 한다든지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웨이브에 대한 하중을 건뎌야 되고 부력과 플루이드에 대한 이너시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하중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역시 아바쿠스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언제로의 경락고가 과연 익세시브 로딩이 얼마큼 잘 견딜 수 있냐 하는 거에 대한 벤치마크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실제 4분의 1 모드를 만들어 놓고 수압을 가하고 어떤 거동이 일어나는지를 실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유한 요소 모델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그 파트가 어떻게 일드가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소속 영역으로 넘어가는지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약 1메가파스칼의 압력이 가해질 때 왼쪽 제일 아래에 있는 그림은 약 1.5메가파스칼의 하중이 가했을 때 이 경락고의 플라스틱 그 스트레스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두 그래프는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서 포인트 3와 포인트 14 정확히 위치는 오른쪽에 약간 그림이 나와 있지만 그 포인트에서 구한 그 실험 결과와 아바쿠스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뮬레이션들은 보기 좋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3차원 모델을 가지고 3차원으로 애니메이션들을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고 계신 그림은 이런 것들을 3D 모델화해서 여러분들이 안경을 쓰시고 한다 그러면은 버추얼 리얼리티를 통해서 그 안에를 직접 워크스루를 한다든지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D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시뮬레이션의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산사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일어나는 경우에 저 시어 페일리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경사면의 사면을 어느 정도로 시공을 해야 저 사면이 안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빌딩 안에 있는 스트럭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진파나 이런 것들이 왔었을 때 어느 부분부터 제일 데미지가 크게 올 거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강을 하면은 지진을 잘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멀티피직스를 보면 멀티피직스라는 말은 여러 개의 도메인을 같이 놓고 푸는 겁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와 유체와 그 다음에 열과 이런 것들 그런 걸로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토목 쪽에서 많이 하시는 수화열도 하나의 그 예가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린 이그젬플은 요즘 풍력발전소가 소음이 심해서 전부 다 많은 부분이 해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해양에 설치를 하다 보니 굉장히 대형 사이즈가 될 거고 수면 밑으로는 약 45m, 전체 길이는 138m의 어떤 그 타워를 건설을 해야 됩니다. 이런 타워가 있었을 때 해양 쪽으로 바다에서 해류가 흐르고 있었을 때 저 구조물이 어떻게 되고 그 구조물의 파운데이션은 어떻게 구조적으로 안정한가 하는 시뮬레이션들을 해봐야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해류가 흐르고 있을 때 그 해류의 표면에서의 그 거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람이 부는 겁니다. 물론 해양에는 항상 해류가 흐르고 있겠고 수평만 위에 올라 있는 구조물들은 바람에 의한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사인 웨이브나 어떤 그 프리퀀시를 가지고 랜덤하게, 물론 여기서는 랜덤하게는 아니지만 어떤 주기를 가지고 바람이 부는 그런 케이스에 대한 시뮬레이션인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하나지 더 나가서 바람개비가 윈드 터바인이 돌고
밑에서는 해류가 흐르고 바람이 불 때의 거동을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해류도 일단은 웨이브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양에 윈터바인을 건설을 할 때 바람과 해류를 어떻게 고려해야지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시공 전에요. 또 하나 해양 구조물은 씨베드에 안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씨베드에 접촉하는 것들을 스푸트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씨베드에 완전히 그 자켓 같은 경우에서는 완전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안에서 고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설치 시에는 씨베드를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갯벌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이 구조물이 버티컬 로딩만 받는 것이 아니라 토션과 밴딩과 여러 가지 수직 하중과 여러 가지 하중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택과 non-linear material behavior가 이런 아바쿠스에서 적용하는 이런 기능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초기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공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단계별로 시뮬레이션 해야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빌딩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공 순서에 맞춰서 해야지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그 모델을 집어넣고 빼고 하는 기능들이 소프트웨어 툴에서는 반드시 갖춰져야지 됩니다. 여기 보여드린 예는 런던의 한 지하철 그 역사 아니면 지하철 관련 스트럭처를 추가 시공을 하는 건데요. 우리도 지하철을 1호선을 놓고 2호선과 겹치는 구조가 된다고 하면은, 겹치지는 않겠지만 근처에 간다고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구조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택 문제는 모든 여러 가지 역학 문제나 인더스트리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파일과 소울의 인터랙션 문제도 컨택 문제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노천 광산에 있는 광물들을 갖다가 익스카베이션 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항만에 있는 구조물과 콘크리트 구조물과 파일과의 관계도 컨택 문제가 되겠고, 씨베드와 파이프라인 간의 관계도 컨택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해양에 파이프라인을 놓는다고 해서 그 파이프라인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 안에서 요동을 많이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컨택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번 장표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열 문제입니다. 고준위에 방사선 폐기물들이 사용 후 해결료들을 보관하는 보관소에 있어서는 열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장하는 저장소에 그와 관련된 집안에서는 열을 해석을 해야 되고 서머 스트레스 애널리시스가 필요합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은 9.12 사태 때 무너진 쌍둥이 빌딩에서의 그 예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온도로 불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대부분의 콘크리트는 물론이고 철근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조인트가 열을 받았을 때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그쪽에서 그때 나온 현상을 보여드린 것들입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건물에 불이 일어났을 때 그 건물 슬라브가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해석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그 구조물들이 대부분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밖에서는 콘크리트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수의 리인포스먼트가 들어가 있는데, 원자로 같은 경락고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저 안에 철근이 정말 빽빽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오프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조선소라든지 항만이라든지 헤비한 하중
움직이는 헤비 하중이 움직이는 그런 데 있어서는 집안 침하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파일을 많이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소일과 인터랙션을 통해서 그 집안 침하를 막는 작업들을 하는데 그런데 필요한 것이 리인포스먼트고 임베디드 엘리먼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여드렸는데 산사태와 관련돼서요. 그래서 산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 안에 네일을 집어넣고 산사태를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왼쪽에 있는 것들은 아무런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았을 때의 그 스트레스 레벨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1단계로 네일을 집어넣고 계속 단계적으로 네일을 집어넣었을 때 스트레스가 얼만큼 줄어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생뚱맞을지 모르겠지만은 글래스도 많이 사용하는 건축 자재 중에 하나입니다. 미관상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건물이 예쁘게 짓기 위해서는 유리를 쓰는데, 잘 아시다시피 유리는 브리틀한 재료입니다. 즉 일드가 일어나기도 전에 파괴가 일어나죠. 그래서 저런 그 애플 타워라든지 가보면 굉장히 유리를 멋있게 잘 쓰고 있는데, 이 유리들을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느냐, 해야지 되느냐 하는 것들이 또한 그 건축 쪽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리를 포함한 구조물의 해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아바쿠스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유리는 제일 많이 쓰이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들이 요즘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겠죠. 하지만 이런 건축물에 있는 유리도 해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하철에서 불이 났었을 때 연기가 어떻게 퍼져나가겠습니까? 물론 대부분 위로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움직이는 그 연기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갖다가 잘 설계할 수 있으면 많은 생명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어떤 폴루션이 있다 하면은 어떻게 그 폴루션을 일으키고 있는 소스를 움직여야 전체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가. CT 관점에서의 시뮬레이션도 역시 CFD로 가능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뭐 가스 다이나믹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바쿠스에서는 엑스플로어와 함께 그 시뮬리아 툴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올해는 홍수가 또 많이 났죠. 여러 군데서 비가, 중국 같은 경우 굉장히 뭐 한 달 이상의 우기가 있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태풍 때문에 많은 산사태가 일어났고 많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워터 채널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큰 모멘트를 가지고 내려오는 물을 어떻게 해야 스무스하게 안전하게 그 유도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유로를 먼저 계산을 해보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물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 플루이드 스트럭처 인터랙션 문제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채널은 있지만 부유물들이 떠다니면서 이 채널을 막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런 부유물들까지 포함한 해석을 통해서 부유물들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쉽게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워터 채널이라든지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와 다양한 에어리아에서 여러분들이 다소 시스템의 시뮬리아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해석 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봤는데요. 제 발표는 다음 장표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에서, 많은 연구단체에서, 학교에서 해석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하는 선형 해석뿐만 아니라 앞으로 멀티피직스 해석은 지속적으로 더욱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발전하고 보다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회가 인더스트리에 요구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스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들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해석 업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일부 부분에 있어서 못하는 아직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곧 캐치업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있는 다스 시스템과 저희 VNG는 고객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자신감을 얻으셨으면 같이 한번 해보시지 않을까 감히 청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